2021년 초 러시아의 천문학자들은 활성운하의 중심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블랙홀이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웜홀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일 수 있다고 왕립학회 월간지에 실린 그들의 논문에서 주장하였으며, 또 웜홀은 그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질들이 충돌을 일으켜 감마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감마선을 관측하여 웜홀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활동운하의 핵은 초거대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으나 매우 높은 광도의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감마선을 방출하고 있어 이 은하의 핵은 웜홀로 추정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논문처럼 활동운하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이 웜홀이라면 우리 우주에는 많은 수의 웜홀이 존재하게 되며, 그것들 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웜홀은 약 1300만 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A 은하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여 시공간의 왜곡을 이용하거나 웜홀의 시공의 지름길을 만들어 이동하는 호어프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4.2광년 거리의 프록시마 항성계로 이동한다면 1시간도 안 되어 약 40조 6,800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건너뛰어 프록시마에 도착할 수 있고, 25광년 거리의 베가성의 경우도 편도로는 약 4시간이면 갈 수 있고 왕복으로는 약 8시간이 걸릴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이 더 발전하여 더 먼 거리의 두 지점을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다면 이동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인 파커 우주선의 시속 63만 킬로미터로 프록시마에 가게 되면 7396년이 걸리고, 더 먼 베가성까지는 4만 4천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에서 워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주는 블랙홀을 먼저 찾아내야 되고, 또 그 블랙홀의 중력을 견뎌야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블랙홀은 중심부로 갈수록 시공간의 엄청난 곡률과 무한대의 중력에 의해 특이점이 생성되는데, 이 지점은 입자가 압축될 수 있는 최종 한계점으로 그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180억 톤이나 돼서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무한대의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서야 사진에 그 모습이 찍혀 실체가 확인된, 알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 신비스런 존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말 중력을 발견한 뉴턴은 어떤 별의 표면에서 그 별을 탈출할 수 있는 속도는 그 별의 질량 즉 중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1783년 존 미첼과 1796년 라플라스는 그 사실을 이용하여 중력이 엄청나게 큰 별의 경우에는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커지게 되어 빛조차도 그 별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멀리서 보았을 때는 검은 구멍처럼 보이는 천체가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오늘날의 블랙홀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조차도 그런 천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단지 이론상의 천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 1915년까지도 블랙홀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그때까지 블랙홀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말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슈바르츠 실트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으며, 그 편지에는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족시키는 중력장 방정식의 풀이와 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해는 슈바르츠 실트의 매트릭이라고 불렸으며, 이 슈바르츠 실트의 매트릭은 특이한 성질을 가진 시공간으로 일정 거리 안으로 가깝게 접근하게 되면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나오고, 이 영역의 중심에는 시공간의 휘어짐과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슈바르츠 실트가 일반상 대성 이론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블랙홀이 우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존 미첼과 라플라스가 우주의 검은 구멍을 예측한 때로부터 130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30년대까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밝혀진 블랙홀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핵심은 과연
블랙홀과 같은 천체가 우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연구는 블랙홀의 생성에 대한 것으로도 이어져 별은 중심에서 핵융합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수축하는 중력과 균형을 이루어 별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슈바르츠 실트의 풀이가 보여주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질량이 아주 큰 별이 중력 붕괴로 수축을 하게 되면 그 별의 중심에서는 질량과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발생하게 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중력 붕괴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 우리 우주의 천체에서 관측되는 현상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블랙홀이 우리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자신의 풀이에 의해 생겨난 블랙홀의 특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그가 묘사한 블랙홀은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원형으로 감싸고 있으며 이 원이 경계선이 되어 그 안쪽은 빛이 갇히는 영역이 되고 그 선의 바깥은 빛이 자유롭게 다니는 영역으로 이 두 영역의 경계면인 돌아올 수 없는 선은 나중에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블랙홀 중심에서부터 이 경계면까지를 슈바르츠 실트의 반경이라 부르며 이 원의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어떤 것이든 예외 없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만약 그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으면 시공의 반대편에 비친 또 다른 우주인 거울 우주를 볼 수 있게 된다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뜻하지 않은 거울 우주에 대한 묘사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만약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왜곡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또 다른 우주의 시공간인 거울 우주로 통하는 경로를 볼 수 있을 거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미국의 물리학자인 로젠과 함께 이를 연구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블랙홀로 진입하는 외부 영역이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심지어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여 둘의 이름을 붙여 1935년에 아인슈타인과 로젠의 달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과 블랙홀을 이어주는 다리는 1950년대의 물리학자 존 휠러에 의해 웜홀로 발전하였으며 이 웜홀은 벌레가 파먹은 구멍이란 뜻으로 우주에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의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슈바르츠 실트의 블랙홀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고 이곳은 중력과 밀도가 무한대인 공간으로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 즉 웜홀이 생성될 수가 없어 슈바르츠 실트의 거울 우주는 발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1963년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대해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한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컨은 회전하는 블랙홀은 점으로 수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회전하는 블랙홀은 그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여기에선 무지막지한 원심력이 발생하여 중력에 의한 수축을 막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블랙홀의 중심은 점이 아닌 회전하는 고리의 형태가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 그는 블랙홀의 회전 속도가 커질수록 중심부의 고리 형태는 더 커지고 이 고리는 블랙홀의 측면에 형성이 되는데 우주선이 이 고리를 피해 위나 아래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주선이 받는 압력이 무한대는 아니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면 우주선은 고리 안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를 통과하여 다른 우주로 나갈 수도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블랙홀의 중력이 유한하기에 우주선을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이동시키면 반대편에 있는 거울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과 로젠의 다리가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시공을 연결하여 터널 역할을 하는 바로 벌레 구멍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이론에서 한 발 더 나가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쿠르트 괴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회전하는 우주를 대입하게 되면 과거로의 시공간 여행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웜홀과 시간 여행에 대한 연구는 198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킵손 박사와 그의 동료들에게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공간인 웜홀은 중력에 의해 닫히게 되는데 호킹 복사를 통해 블랙홀 내부에서만 생성되고 중력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음의 질량을 가진 입자가 닫히려는 중력에 대항해 그 웜홀을 유지시켜주고 있으며 이 음의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 공간이 넓어져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이론을 연구한 천체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반대로 내부에 들어간 물질이 나오는 곳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 추정하여 이어진 두 개의 블랙홀 중 진입하는 입구를 블랙홀로, 두 블랙홀을 연결하는 통로를 웜홀로, 반대편 다른 우주로 물질이 나오는 입구를 화이트홀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나사가 블랙홀의 사진을 찍는데 성공하여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블랙홀의 실체를 드디어 확인하였으며, 존재가 증명된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블랙홀 주변 천체들의 궤도 이상이 웜홀에 의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어 웜홀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은 우주의 관측 장비와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웜홀 또한 머지않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아예 이 웜홀을 직접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지난 12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물리학자 마리아 스피로 플루 교수의 연구팀이 구글의 양자 장치인 시카모어 양자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최초로 홀로그램으로 된 미세한 두 개의 블랙홀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실험을 하여 이 정보가 어떤 통로를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 이 통로를 웜홀일 것이라 추측하여 과학저널인 네이처의 최신호에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인류의 웜홀 시뮬레이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론만으로 설명되던 것들이 점점 실현되고 있어 실제 연구되고 있는 웜홀을 이용한 초광속 기술 중 하나인 오어포 기술의 구현도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을 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